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메헌과 트벤테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메헌 네덜란드 일부 파리 승승승무승입니다. 공세적으로 가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난전 양상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팀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늘 후방 제어라는 면에서는 약점이 뚜렷한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중앙 장악력이 뛰어나고 실점 제어에서는 확실한 한 수 위의 모습을 보이는 트벤테에서는 상성상 약한 편입니다. 다만 원정에서도 3대3으로 트벤테를 상대로 난전 양상을 만든 만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트벤테 네덜란드 일부 3위 무승무승패입니다. PSV에게 패하기는 했지만 올 시즌 전승 우승을 할 기세인 팀에게 진 것이 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 상승세가 꺾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앙에서의 장악력이 뛰어난 편인데 알크마르와 아약스, 페예노르트도 트벤테와의 매치에서는 패배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높은 라인을 구축하는 탓에 역습 상황에서의 대응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는 득점력을 투사하는 몰아치기가 되는 편입니다. 네이메헌의 공세적인 플레이와 성과 자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결국 수비에서 보여주는 플레이 안정감에서는 트벤테가 앞섭니다. 현재 네이메헌은 14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기록하는 중입니다. 그나마 화력을 투사해서 난전 양상을 만드는 것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버 2.5와 트벤테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헤라클레스와 볼렌담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라클레스 네덜란드 일부 14위 패패패무승입니다. 생각보다 슈팅 전환율이나 중앙에서의 힘이 아주 만만치는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너무 빈약한 수비가 문제인데 특히 상대가 세트피스를 시도하는 상황에서는 매우 약합니다. 올 시즌 유일하게 세트피스 상황에서 10골을 넘긴 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볼렌담의 단순한 공격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평해야 하나 볼렌담의 직선적인 공격도 헤라클레스에게는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볼렌담 네덜란드 일부 18위 패승무승패입니다. 볼렌담도 앞서 언급했듯이 득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다만 헤라클레스의 중앙 점유율과 힘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볼렌담이 주도권을 잃는 상황에서는 밸런스가 상당히 크게 무너지는 모습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헤라클레스의 슈팅 전환율이 나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볼렌담도 난전을 각오하고 경기에 임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볼렌담의 단순한 플레이도 박스 안에서의 세트피스 수비가 매우 불안한 헤라클레스에게는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헤라클레스의 중앙 점유 확보와 슈팅 전환율이 나쁘지는 않은 편입니다. 볼렌담이 주도권을 잃는 상황에서는 밸런스가 매우 흔들릴 가능성을 높게 봐야 할 것입니다. 오버 2.5를 추천해보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알크마르와 즈볼레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크마르 네덜란드 일부 4위 패승무패무입니다. 수비가 상당히 불안해진 양상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퀵보이즈와 3대3 난타전이 벌어졌고 겨우 승부차기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파블리디스, 인디 같은 주력 선수들의 소모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중 경기로 인한 피로도를 안고 싸워야 하는 상황인데 이러면 알크마르가 압박으로 주도권을 쥔다는 플랜의 강도는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즈볼레 네덜란드 일부 12 패승패무무입니다. 즈볼레가 지난 경기 알크마르의 연장 혈투로 인해서 꽤 할만한 매치가 되었습니다. 올 시즌 중앙을 경유하는 빌드업으로 공세를 펼치는 편인데 알크마르의 압박 강도가 떨어질 상황이라면 폼이 좋은 사이에 한 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약스와 2대2로 비기면서 저력을 보이기도 했는데 승리까지는 바라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난전을 만드는 퍼포먼스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알크마르의 최근 수비 능력이 갑작스럽게 하락한 상황이고 주중 경기에서 주전들을 소모하고 승부차기 혈투를 벌인 상태입니다. 알크마르의 압박 강도 저하는 중앙을 경유해서 공세를 펼치는 즈볼레가 확실히 할 만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무패보다는 오버 3.5를 픽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알메러시티와 시타르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메러시티 네덜란드 일부 12위 승승승승패입니다. 이쯤 되면 알메러시티는 시타르트에게 호구를 잡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컵대회에서도 2대1로 패배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점유율을 잡는 것은 되는데 패스 성공률이 너무 좋지 못해서 결국 롱볼 위주로 플레이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결국 효율성이 낮은 상황에서 시타르트의 측면 역습에 철퇴를 맞고 패퇴하는 그림입니다. 시타르트 네덜란드 일부 11위 승패승패승입니다. 시타르트도 중앙에서의 공격 비중이 낮다는 점이 단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알메러시티가 높은 점유율을 골로 연결시키는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시타르트가 중앙을 굳이 경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측면을 파면서 상성에서 우위를 얻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경기 3개의 슈팅 중 2개를 골로 연결시키는 등
세이르히스가 보여주는 결정력도 좋습니다. 이쯤 되면 양팀의 매치는 시타르트가 기본적으로 상성에서의 우위를 잡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듯한 상황입니다. 물론 시타르트가 리그 원정에서는 승리가 없어 핸디캡을 적용하는 것을 추천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도 중앙을 거치지 않고도 측면 역습으로 상대의 낮은 공격 효율과 높은 라인을 전반적으로 잘 공략하는 모습입니다. 시타르트의 승을 예상합니다. 다음은 AS 로마와 엘라스 베로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이탈리아 1부 9위 패승 무패패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3시즌 이후로 최악의 스타트라서 무리뉴 감독이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일단 콘티가 대행을 맡는다고 한다면 불안감이 상당히 큰데 무리뉴가 부재 중이었던 초반에 베로나전을 맡아서 1대2로 패배한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데로시도 감독 경험이 일천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베로나와의 최근 전적도 2승 1무 2패로 로마가 베로나를 상대로는 생각보다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베로나 이탈리아 1부 18위 패승패패승입니다. 베로나도 상당히 할만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원정에서는 강호들을 상대로 전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인테르, 유베, 피오렌티나, 밀란을 상대로 모두 한 골 차이의 석패로 마치는 등 생각보다는 원정에서도 저력을 보여주었던 타입입니다. 앞서 언급한 콘티 대행이 상대 지휘봉을 잡은 경기에서도 상대의 공세를 잘 막아내면서 역습 2방으로 경기를 가져왔는데 중원에서 공을 달고 갈 수 있는 세르다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로마가 현재 상당한 혼돈이 있는 상황이고 초짜가 감독을 맡는다면 아무리 로마 홈이라지만 승리를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베로나도 로마를 상대로 최근 잘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과 원정에서 강호를 상대로 잘 버티는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무승부와 언더 2.5 정도가 주요 옵션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디네세와 AC 밀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디네세 이탈리아 1부 16위 무무승패무입니다. 밀란을 상당히 잘 상대하는 축이었습니다. 올 시즌 처음으로 만난 산시로 원정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을 정도입니다. 밀란을 상대로 실점을 잘 커버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상대의 무지성 압박으로 인해 생긴 공간을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공략하는 것으로 득점력에서의 균형을 맞추는 양상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토뱅이 교체로 들어가서 골을 기록했고 페레이라도 2회에 찬스 창출을 하는 등 해당 자리 선수들의 폼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밀란 이탈리아 1부 3위 승승승패승입니다. 밀란이 가끔씩 원정에서 살레르니타나나 레체를 상대로 무승부로 발목이 잡히는 등 앞서 언급한 압박으로 인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 전적이나 최근 오전에서도 1승 2무 2패로 뒤지고 있는 우디네세를 상대로 한다면 밀란이 이 경기에서도 위험성이 없는 선택이라고는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나마 키에르가 돌아오면서 테오가 레프트백으로 돌아가면서 레앙 테오 조합이 다시 돌아왔으며 지로 레앙 플리식 3톱의 파괴력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일 것입니다. 밀란의 승리를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밀란의 압박 구조적인 문제가 우디네세의 공격형 미드필더에게 자유를 주면서 우디네세가 상당히 밀란을 잘 상대를 해왔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밀란의 3톱 구성과 테오, 레앙의 왼쪽 라인을 고평가할 여지는 있지만 밀란의 승리보다는 오버 2.5를 픽하는 것이 더 안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